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저희 채널은 속보나 차트, 단타보다는 장기적 투자 인사이트를 저와 제 형 두 명이 제공하는 채널인데요. 최근에 워낙 악재 뉴스가 많다 보니까 속보스러운 소식을 자주 전달 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SEC의 코인베이스 제소 관련 암스트롱 CEO의 생각과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일반 대중들과 기관들의 온도차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규제가 날로 세지고 있죠. 아시다시피 SEC가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고소한 데 이어서 세계 2위 거래소 코인베이스까지 이틀 연속으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민이나 크라켄이나 좀 만만한 거래소들을 고소한 바 있는데 이제는 끝판왕격인 세계 1, 2위 거래소들까지 건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면전이다 보시면 되고요. 최후의 발악이다, SEC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EC가 보는 그들의 죄목은 증권법 위반이다. 너네들 나한테 증권 파는데 허락도 안 받고 팔았잖아. 그러니까 벌을 받고 내 밑으로 들어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은 증권이 뭔지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로 코인베이스 주가가 연이틀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첫날이죠. 바이낸스를 고소를 해서 코인베이스가 한 15%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잘 참았습니다. 정말 사고 싶었는데 잘 참았는데 이틀 연속으로 코인베이스를 또 고소해서 또 10%가 거기서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건 못 참겠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아이들 용돈으로 10년 후에 까볼 주식인 거죠. 코인베이스를 좀 더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SEC가 주장하는 게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랑 둘 다 증권이라 칭하는 코인을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파는 그들이 증권이라 주장하는 코인들은 BNB, BUSD, 솔라나, 에이다, 매틱, 파일, 코스모스, 샌드박스, 마나, 알고랜드, 엑스인피니티, 코티 등이다. 근데 하나같이 별로 흠을 찾기 어려운 멀쩡한 코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SEC가 찍어줬으니까 인정받았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저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파는 증권이라 칭하는 코인들을 다시 보면 솔라나, 에이다, 매틱, 파일, 샌드박스, 엑스인피니티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이 위에서 본 중복되는 코인입니다.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에서 공통으로 파는 증권이다.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을 갖고 있으면 불안하다기보다는 얼마나 SEC가 탐이 나면 증권이라고 여기서도 말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그 이제 빼박인 거죠. 너네들은 증권이 무조건 돼야 된다. SEC가 탐내는 코인이라고 어찌 보면 보셔도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에이다, 매틱, 파일, 샌드박스, 플로우 이 정도는 갖고 있거든요. 전혀 불안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떨어지면 더 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코인베이스에서 따로 있는 이제 코인들이 니어 프로토콜,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프로토콜, 보이저, 대시, 넥소 이런 코인들을 이제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요, SEC한테 고소를 당하면 이제 머리가 하얗게 질리고 어떻게든 빨리 합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EC는 무한대에 가까운 인력과 돈을 이용해서 기업들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합의하고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인베이스 CEO가 무슨 말을 했냐? SEC와 법정에서 암호화폐 규칙 논의할 것에 대해 기대가 된다. 기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고요. 좀 더 들어보실까요? 법정에서 업계를 대표해서 암호화폐 규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게 되어 자랑스럽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 SEC는 2021년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사가 될 수 있게 사업 검토 후에 허용해줬다. 우리 팔고 무슨 사업 구조고 스테이킹 할 거고 이런 거 다 니네들한테 보고해서 니네가 허락해줬는데 니네가 불법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이때 상장할 때 뭐 하고 있었나 한번 알아봤더니 게리 겐슬러는 21년 4월 19일자로 SEC에 취임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임기가 무려 5년이라고 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26년 4월 19일까지 여기에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뭐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나스닥 상장일은 언제냐 봤더니 21년 4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하고 5일 후에 게리 겐슬러가 왔다고 보면 되겠죠.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나스닥이 상장을 할 때는 내가 취임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모른다. 뭐 5일 차이로 나는 없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도 조만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SEC에 토큰을 등록할 길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다. 수없이 시도를 해봤는데 니네가 안 알려주지 않았냐. 정말 할 말 많겠죠.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지금 자랑스럽다 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네 번째로 SEC와 CFTC는 서로 상충되며 무엇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의견이 갈린다. 니네들끼리도 증권이 뭔지 모르면서 고소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정말 할 말 많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CLO 최고 법률 책임자 역시도 SEC와 법적 다툼 끝까지 갈 것. 보통의 경우 합의하고 끝난다 했는데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랑 리플은 뭐 만만한 기업들은 아니죠.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가야 한다면 오케이 가겠다. 그리고 모든 법원은 SEC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나는 최고의 승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제 코인베이스의 결사 항쟁 의지와는 반대로 주류 언론들은 퍼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일반 뭐 경제 기사, 뭐 뉴스, 유튜브, 뭐 신문 모든 곳에서 지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소개를 하면 블룸버그가 코인베이스가 SEC의 패소 시 생존 불투명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하면서 퍼드를 조장하고 있죠. 그리고 케빈 오리얼이 캐나다 억만장자 역시도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가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야, 이런 무서운 말을 하네요. 그래서 주류 언론들의 이런 퍼드를 자극하는 기사가 뭐 조회가 많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요. 일반 대중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반대로 하면 돈 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앞서서 일단은 또 제 눈에 띈 게 기회주의자들이 엄청 얄밉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다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미 뉴저지 증권 당국 코인베이스에 $500만 벌금, 미등록 증권을 스테이킹 했잖아. 이런 얘기인데요. SEC가 지금 뭐 1위고 2위고 다 잡아뜨리고 있으니까 미 뉴저지 증권 당국이 슬며시 숟가락을 얹고 있는 거죠. 코인베이스에 $500만 벌금. 뭐 많지도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크게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용돈벌이를 하려는 게 아닌가, 슬쩍 내밀어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미 CFTC 위원장 베넘이라고 있죠.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의회의 조속한 입법 강조. 저는 이것도 왜 얄밉냐. 숱하게 과거에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FTX 무너지고 테라루나 무너지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SEC가 조금 인기가 떨어지고 이럴 때마다 슬며시 나와가지고 조속한 입법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작에 할 것이지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인기 투표 좀 득표 받으려고 이런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의 눈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들도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요. 또 얄미웠어요. 잭도시라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있죠.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거의 뭐 장례식장 수준이잖아요. 근데 걷다 대고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비트코인 빼고는 다 뭐 고소되고 뭐 다 없어져도 됩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까지도 너는 내 상대가 아니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잭도시 좋게 봤는데 약간 실망스러웠고요. 일론 머스크는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실망은 없습니다. 도지 FTW가 hold the win 해가지고 뭐 도지 짱, 도지 쩔어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EC의 소송에 도지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갔지롱. 도지 최고, 도지 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트윗 이후로 도지가 한 5% 올랐다가 쑥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베리 실버트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프루프 오브 월크에서 이제 채굴 방식의 코인들이 이제 로스트,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지 않았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 라이코인, 모네로, 이더리움 클래식, Gcash가 크게 오르고 성장할 거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례식장에서 니네들 다 이제 끌려가는데 내가 지금 이건 팔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이 팔고 있는 상품들은 우리 거는 괜찮아. 우리 거는 채굴하는 거니까 증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라 할까요? 자기 거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얄미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할 얘기는 아니었다 생각도 들고요. 또 요것도 제 눈엔 고래요.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로빈후드 임원, SEC 지금 소송하고 있죠. 그래서 미등록 증권을 전부 다 상장 폐지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SEC한테 아첨이라고 할까요? 눈치를 보고 지금 다음 타자 지금 순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로빈후드는 물론 증권, 그러니까 주식을 위주로 파는 곳이긴 하지만 최근에 코인도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EC가 또 고소하면 피곤해지니까 SEC 눈치를 보면서 SEC님이 주장하는 증권들에 대해 심각하게 상장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좀 매 덜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까 모르겠고요. 이제 중요한 대목에 왔습니다. 가장 궁금한 일반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까? 반대로 해야 돈 번다고 하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했죠.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퍼드 관련해서요. 그래서 JTBC에서 이런 2분짜리 뉴스가 있길래 일단 한번 봐봤거든요. 근데 일단 제목부터 1위 거래소 도 거래량 부풀리기 비트코인 급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보면요. 1위 거래소 더 거래량 부풀리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2위도 3위도 지금 다 요렇게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기사가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도 되나 싶긴 한데,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요. 사기 수법이 FTX와 비슷하다. 물론 SEC가 고랬다고는 하지만 사기 수법? 확정도 안 되는데 사기라고 하고요. 고객 자산을 몰래 빼돌렸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언론은 그렇다 치고 댓글들, 일반 대중들의 댓글들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아시겠지만 인기 순으로 따봉 많이 받으면 위에 많이 보이죠. 가장 많은 64 따봉을 받은 이제 댓글을 보면 코인팔 모럴 해저드 진짜 심각하다. 신뢰 회복 불가. 그러니까 요거를 다 팩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들이야 우리들이야 이제 코인을 투자를 하니까 SEC의 만행과 게리 겐슬러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다 따라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요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 신뢰 회복 불가 이게 64 따봉을 받은 거죠. 이래서 세상 믿을 수가 있나. 바이낸스를 지들 스스로 건전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큰소리 치더니 고객 돈 빼돌려 분식회계 했냐. 내리막길 망조 났네. 이미 분식회계 이런 거 이제 팩트로 이들에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판결하기도 전에요. 그리고 코인은 자금 세탁 불법 자금 검은 돈들이 모이는 곳이다. 자금 출처 감추기 위한 지하 경제 수단일 뿐. 가상화폐 쓸모없어 54 따봉을 받았네요. 저단계에 돈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무슨 암호화폐야. 그냥 사기극이지. 야, 정말 댓글들의 이 부정적인 걸 보고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중들은 이렇게 진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놀랍도록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면서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18년도에 썰전에 나와서 정말 그 두 게스트들 있죠. 정재승 교수님, 김진아 대표를 정말 벌레 보듯이 하면서 그냥 도박이야, 사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이분. 그때 당시 영웅이 됐었죠. 이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럼 대중들과 반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살 때라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반응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매수 기회냐 아니면 도망갈 기회냐 그런 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중들의 반응은 봤고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이나 코인이 사기라면 근데 이들이 왜 바이 더 딥을 할까? 이들이 바보도 아닌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돈나무 언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코인베이스 주식을 42만 개를 3개의 펀드를 통해서 사들였다고 합니다. 저만 해도 엄청 참고 정말 코인베이스 많이 사고 싶었는데 이분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티카 티왈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팜비치 리서치의 이제 애널리스트이자 뭐 과거 월가에서도 오래 있었고요. 리만 브라더스의 뭐 최연소 승진 임원까지 가고 이런 뭐 분석가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뭐 영상과 기사가 엄청 영어로 길게 있어요. 근데 제 형이 요약을 잘 해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요약을 하면요. 정말 딱 요것만 핵심만 얘기하면 SEC가 지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등을 왜 기소를 할까? 향후에 월가 기득권이 코인을 판매하고 거래하고 수수료하고 뭐 NFT, 디파이 이런 수십조 시장을 뺏어가려고 하는 SEC와 월가의 연합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냥 요게 이제 핵심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분석가니까 비트코인은 2만에서 22,000달러, 이더리움은 1,500에서 1,800달러는 매우 좋은 매수 기회다.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다 이제 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황도 한번 포착된 걸 말씀드려 볼게요. 룩 온체인이라고 해서 온체인을 룩한다, 들여다보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요. 트레이딩 업체 컴벌랜드, 이런 SEC 이슈를 활용해서 이더리움 저점 매수하다 딱 걸렸다. 그리고 룩 온체인 역시 요 기소 후에 기관 고래들 저점 매수 정황, 이게 뭐 같은 기사가 아니고요. 이런 게 따로따로 몇 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요. 컴벌랜드라는 곳은 6,790만 달러의 어치에 USDC나 DT를 사가지고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로 보내서 코인을 샀다는 겁니다. 팔콘X 한 3,000만 달러, FBG 캐피탈 4,400만 달러 등등 수많은 기관들이 막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이제 투자 금융사에서도 대형 기관들이 할인된 암호화폐 시장에 주목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대형 금융기관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큰 조정을 겪은 암호화폐 업계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근데 기관은 상승하는 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을 싫어한다. 당연하겠죠. 싸게 사고 싶으니까 이 당연한 걸 우리는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 같이 크게 할인된 자산 항목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할인된 거, 떨어진 건데 없어지진 않을 거, 여기에 투자하는 걸 선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개인 고객에서 기관으로 고객층이 이동하고 있다. 예전엔 뭐 17년에는 개인들 장이었지만 지금은 기관 위주의 장이 돼버렸죠. 그래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거의 동조화되고 있는 것도 이런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영방송 CCTV라고 있죠. 중국에 SEC와 바이낸스 소송 관련 소식을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중국 관련 영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은 뭐 코인의 키역만 나와도 뭐 감옥 가고 뭐 벌금 내고 이랬던 나라죠. 근데 한 1, 2주 전부터 국영방송에서 코인 관련해서 정말 별의별 것들, 밈코인까지 별게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를 보고 중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 같이 크게 할인된 자산 항목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미국이 그 거품 다 꺼버렸으니까 중국이 그거 살려서 이제 뭐 저점 매수를 하든지 이 시장에 그러니까 싼데 이제 살아남을 코인을 중국이 이제 안 그래도 돈도 없으니까 들어오려고 한다. 요건 이제 뒤에서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개미들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열풍이 불 때서야 올라탈까요? 보시면 AI ETF 열풍의 2030 세대가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 2주 만에 자금이 무려 35배가 들어왔다고 하고요. 뭐 순유입액만 4.5억 달러, 돈 몰리자 운용사 앞다퉈 출시, 그리고 AI 지금 챗GPT 전에는 반도체 ETF가 또 열풍이었죠. 그거 막 올랐다가 이제 엔비디아 400달러 찍으니까 이제서야 막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SEC 고소로 인해서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좋아하고 흥분하면서 매수할 수 있어야 적어도 워런 버핏 그림자라도 밟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